꿀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꿀은 단순히 달콤한 음식이 아닙니다. 한 숟가락의 꿀 속에는 수천 송이 꽃이 품은 향과 영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꿀은 인류가 발견한 최초의 천연 감미료이자 동시에 가장 오래된 약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꿀을 신의 선물이라 불렀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의 상처에 꿀을 발라 회복을 돕기도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꿀을 하늘에서 내린 술이라 칭하며 축제와 제사에 빠짐없이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꿀은 음식이면서 약이고 동시에 문화의 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꿀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 성질에 있습니다. 보통의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상하거나 부패합니다. 하지만 꿀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만 두면 수십 년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된 꿀 항아리가 지금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보존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꿀에는 수분이 적고 당도가 높아 세균이 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꿀 속에는 덜이 분비하는 천연 효소와 프로폴리스 성분이 들어있어 자연스럽게 항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꿀은 세균의 천적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현대 과학도 이를 증명합니다. 꿀은 강력한 항균 작용으로 목이 붓거나 기침이 심할 때 효과를 보입니다. 실제로 어린아이의 감기 치료에서 꿀은 약보다 기침 완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목이 칼칼할 때 꿀을 한 숟가락 떠먹거나 따뜻한 물에 풀어 마시면 금세 진정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꿀이 목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또 꿀은 소화에도 좋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할 때 꿀을 약간 섞은 미지근한 물을 마셔보세요. 꿀은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소화효소의 활동을 도와주어 속을 가볍게 해줍니다.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여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변비가 잦은 분들이 꿀물을 꾸준히 마시면 장 리듬이 한결 좋아집니다. 꿀의 또 다른 매력은 에너지 보충입니다. 꿀은 섭취하자마자 바로 흡수되는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어 필요할 때 빠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운동 전후에 꿀물을 마시면 지친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 도중 꿀을 섭취해 힘을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당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꿀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후 2~3시간 뒤 위가 비워졌을 때 소량만 섭취한다면 큰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꿀이 단순히 단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피로를 풀어주고 기운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양 조절과 타이밍입니다. 꿀은 피부에도 좋습니다. 꿀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줍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꿀팩은 여성들의 인기 미용법이었습니다. 꿀을 물에 희석해 세안 후 바르면 피부가 한층 부드럽고 윤기 있어집니다. 또한 꿀은 상처 회복을 빠르게 해준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작은 상처에 꿀을 발라두면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주고 피부가 더 빨리 아물도록 돕습니다. 꿀의 달콤한 맛은 심리적인 안정도 줍니다. 피곤할 때 꿀물 한 잔을 마시면 기분이 풀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꿀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를 돕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한 날,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따뜻한 우유와 꿀을 섞어 마시면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꿀은 먹어도 좋고 발라도 좋고 심지어 두뇌와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꿀을 단순히 단맛을 내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자연의 보물로 여겨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분께 공유해 보세요.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작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꿀은 항균, 소화, 에너지, 피부,
심리 안정까지 5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로움을 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해가 될 수 있죠. 적절한 양, 알맞은 타이밍만 기억한다면 꿀은 매일의 피로를 달래고 면역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아볼까요? 꿀은 단독으로도 충분히 훌륭하지만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마치 혼자 부르는 노래보다 합창이 더 풍성하듯 꿀과 궁합이 맞는 식품은 서로의 장점을 살려주며 건강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꿀 한 스푼을 섞어 마시면 몸이 금세 풀리면서 마음까지 차분해집니다. 특히 잠이 오지 않을 때 이 조합은 탁월합니다. 꿀 속의 천연 당분이 뇌를 안정시키고 우유의 트립토판 성분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돕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 잠 안 올 땐 꿀탄 우유 마셔라라는 말, 단순한 옛날식 방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근거 있는 지혜였습니다. 또 우유의 칼슘과 꿀의 흡수 촉진 효과가 합쳐져 뼈 건강을 챙기려는 시니어분들께도 안성맞춤입니다. 두 번째는 레몬입니다. 꿀레몬차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죠. 레몬의 새콤함은 비타민C가 풍부해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산뜻한 맛은 물론 목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따뜻한 꿀레몬차 한 잔은 기침을 줄이고 목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얼음을 띄워 마시면 천연 이온 음료가 됩니다. 운동 후에 땀으로 빠져나간 미네랄을 보충하는데도 꿀레몬만 한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꿀과 생강은 겨울철 최고의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강 특유의 매운맛은 몸을 데우는 성질이 있어 추운 날씨에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꿀이 들어가면 자극적인 맛이 누그러지고 달콤한 맛이 더해져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죠. 실제로 감기 초기 증상에 꿀생강차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몸살 기운이 올 때 꿀생강차 한 잔을 마시면 땀이 나면서 열이 내려가고 몸의 저항력이 올라갑니다. 네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와 꿀은 소화와 장 건강에 특히 좋은 조합입니다. 사과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꿀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아침에 사과를 잘게 썰어 꿀을 살짝 뿌려 먹으면 상큼하면서도 속이 편안해집니다. 단순히 디저트로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위와 장을 위한 훌륭한 건강식이 되는 셈이죠. 다섯 번째는 계피입니다. 꿀과 계피의 조합은 예로부터 천연보약이라 불렸습니다.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심지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까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꿀과 계피를 함께 타서 마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든 시니어분들께 추천할 만한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천연보약이 되는 조합으로 조금 후에 다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장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공급합니다. 여기에 꿀을 더하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요거트에 꿀을 뿌리고 바나나나 블루베리를 곁들이면 훌륭한 건강 간식이 됩니다. 당분이 걱정되던 분들도 꿀을 조금만 곁들이면 요거트 특유의 새콤함이 부드럽게 중화되어 먹기 한결 좋아집니다. 이 외에도 꿀은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 토스트 위에 발라 먹으면 천연잼이 되고 따뜻한 허브티에 넣으면 향과 맛이 배가 됩니다. 심지어 오트밀에 꿀을 한 방울 더하면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잠깐, 꿀을 어떤 음식과 함께 드셔보셨나요? 혹시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보세요. 누군가의 아침 식탁이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꿀의 장점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든다는 데 있습니다. 특별한 요리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유 한 잔, 차 한 잔, 요거트 한 컵, 거기에 꿀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을 지켜주며 피로를 날려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꿀은 음식의 맛을 살려주는 동시에 마음까지 달콤하게 만들어줍니다. 소소한 식사도 꿀 한 방울로 특별해지고 평범한 간식도 꿀 덕분에 건강식으로 변신합니다. 시니어에게 딱 맞는 꿀 활용법을 말씀드리죠.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밤을 새워도 멀쩡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금방 피곤이 몰려옵니다. 입맛도 예전만 못하고 소화도 더디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꿀은 시니어의 삶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먹는다고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꿀도 지혜롭게 활용해야 그 진가를 발휘하죠. 첫 번째 원칙은 먹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꿀을 바로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위에 음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꿀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치솟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식사를 하고 두세 시간이 지나 위가 어느 정도 비워졌을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때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마시면 부담은 줄고 흡수는 부드럽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운동 후 활용입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체조만 해도 땀이 나고 근육이 쉽게 지칩니다. 이럴 때 꿀물 한 잔은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하고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운동 후 피로가 덜 쌓이게 하고 다음날 근육통도 줄여주죠. 예전부터 마라톤 선수들이 꿀을 경기 중에 섭취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시니어분들이 즐겨하는 등산이나 걷기 운동 후에도 꿀물 한 잔은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소화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의 탄력이 떨어지고 소화효소 분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기 쉽죠. 이럴 때 따뜻한 물에 꿀을 소량 풀어 마시면 위장을 부드럽게 진정시키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리듬을 바로잡습니다. 특히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꿀은 부담 없는 자연식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시니어는 작은 감기에도 쉽게 고생합니다. 꿀에는 항균 작용과 항산화 성분이 있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시기, 아침마다 따뜻한 꿀차를 마시는 습관은 감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레몬이나 생강을 곁들이면 효과는 배가 되죠.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병을 막는 건강 지킴이가 되는 셈입니다. 다섯 번째는 심리 안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이나 무기력감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꿀은 단순히 몸에 좋은 것뿐 아니라 마음을 달래주는 힘이 있습니다. 꿀을 섞은 따뜻한 우유 한 잔은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숙면을 돕습니다. 이는 꿀 속 천연 당분이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뒤척이는 분들에게 꿀은 자연스럽고 안전한 수면 보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피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집니다. 꿀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순히 먹는 것뿐 아니라 세안 후에 꿀을 물에 희석해 바르면 피부가 한층 부드럽고 탄력 있게 변합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손이나 팔꿈치 같은 건조한 부위에 발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불면증이나 소화 문제로 힘들어 하시나요? 지금 들은 꿀 활용법을 바로 공유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 차이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점은 양 조절입니다. 아무리 좋은 꿀도 과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지 양이 아닙니다. 매일 습관처럼 챙긴다면 꿀은 시니어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지켜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꿀과 계피의 조합이 왜 천연보약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는지 설명드릴게요. 꿀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어떤 식품과 만나느냐에 따라 새로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 중에서도 계피와의 만남은 단연 특별합니다. 달콤함과 은은한 매운맛,
차가움과 따뜻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맛뿐 아니라 건강 효과까지 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꿀과 계피는 천연 황금 조합이라 불려왔습니다. 먼저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잦아집니다. 이때 꿀과 계피를 따뜻한 물에 타서 꾸준히 마시면 소염 작용으로 염증이 가라앉고 관절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꿀계피차를 2주 이상 마신 환자들의 통증이 뚜렷하게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맛있게 마시면서 관절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방법이 또 있을까요? 두 번째는 혈액순환과 혈관 건강입니다. 혈관 속에 기름기가 쌓이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꿀은 지질 대사를 도와주고 계피 속 폴리페놀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두 성분이 만나면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하듯 정리해주고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발이 차고 어지럼증이 잦다면 아침에 꿀계피차 한 잔을 습관으로 해보세요.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와 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꿀은 세균을 억제하고 계피는 체온을 높여 면역세포가 활발히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꿀계피 조합은 감기 예방과 회복에도 탁월합니다. 특히 기침이 심할 때는 따뜻한 물에 꿀과 계피를 타서 천천히 마시면 목이 편안해지고 가래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소화 개선입니다. 꿀은 위장을 진정시키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계피는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원활하게 돕습니다. 둘이 함께하면 소화불량, 속 더부룩함, 가스 차는 증상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부터 전통 음료인 수정과에도 꿀과 계피가 빠지지 않았던 겁니다. 단순한 후식이 아니라 지혜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다섯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꿀과 계피는 모두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인데 꿀과 계피가 만나면 그 힘이 2배로 커집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맑아지고 세포가 늙는 속도도 늦출 수 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자연의 비밀, 그것이 바로 꿀과 계피의 궁합입니다. 여섯 번째는 심장 건강입니다. 꿀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계피가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 두근거림을 줄여줍니다. 이 조합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좋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가족 중에 심장 질환 이력이 있다면 더 챙겨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무릎 통증이나 혈압 때문에 걱정하는 가족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들은 꿀계피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작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200ml에 꿀 1스푼,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넣어 잘 섞어 마시면 됩니다. 단, 끓는 물에 바로 넣지 말고 살짝 식힌 물에 타야 꿀의 영양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계피 향이 강하다면 양을 조금 줄이고 대신 꿀의 양을 늘리면 됩니다. 또 계피 스틱을 물에 끓여 차로 만든 뒤 꿀을 타 마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루에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소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꿀 역시 하루에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정리하자면 꿀과 계피는 관절, 혈관, 면역, 소화, 노화, 심장 건강까지 전신을 챙겨주는 황금 조합입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쉽게 만들어 마실 수 있으니 실천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 잔의 따뜻한 꿀계피차가 건강을 지켜주고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길,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꿀 섭취 시 주의할 점입니다.
꿀은 분명 몸에 좋은 보물 같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먹으면 해가 될 수 있죠. 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은 꿀을 먹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양 조절입니다. 꿀은 천연 감미료지만 결국 당분입니다. 숟가락으로 퍼먹을 만큼 달콤하지만 하루에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당 대사가 젊을 때보다 더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게 자주가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먹는 타이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꿀을 먹으면 혈당이 치솟아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라면 매우 위험할 수 있죠.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후 2~3시간 뒤 위가 어느 정도 비워졌을 때입니다. 이때 소량의 꿀은 부담 없이 흡수되고 피로를 회복시키며 소화를 돕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 환자의 섭취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인데 꿀 먹어도 되나요? 하고 묻습니다. 정답은 먹을 수 있지만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입니다. 양을 엄격히 제한하고 꿀을 먹은 뒤에는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혈당 수치를 확인하며 자신에게 맞는 섭취량을 찾아야 합니다. 공복 섭취는 금물이고 식간에 조금만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보관 방법입니다. 꿀은 썩지 않지만 잘못 보관하면 품질이 떨어집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꿀이 하얗게 굳거나 분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냉장 보관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깨끗한 숟가락으로 덜어 쓰고 뚜껑을 꼭 닫아두면 오랫동안 변질 없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들 섭취 주의입니다. 특히 1살 미만의 아기에게는 꿀을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 꿀 속에 들어 있을 수 있는 보툴리누스균이 아기들의 미숙한 장 환경에서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먹는 이유식이나 분유에 꿀을 넣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섯 번째는 체질에 따른 주의입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꿀을 과하게 먹으면 열이 더 쌓여 두통이나 피부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차고 소화가 약한 분들에게는 꿀이 좋은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먹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꿀과 다른 음식의 궁합입니다. 대부분의 음식과 잘 어울리지만 끓는 물에는 바로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꿀 속에 좋은 효소들이 파괴되기 때문이죠. 따뜻하지만 손으로 만졌을 때 뜨겁지 않은 정도의 물에 타서 마셔야 꿀의 효능이 살아납니다. 또 꿀을 고기를 재울 때 쓰면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많이 넣으면 타기 쉽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부모님이나 아이에게 꿀을 선물하려고 생각 중이신가요? 방금 들은 주의사항을 함께 알려주세요.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건 꾸준함입니다. 꿀은 단번에 큰 효과를 내는 약이 아닙니다. 오늘 먹었다고 내일 갑자기 건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매일 한두 숟가락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렇기에 지나친 기대도 과한 욕심도 필요 없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꿀은 양을 지켜야 하고 공복은 피해야 하며 아이와 당뇨 환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관은 햇빛 없는 서늘한 곳에서, 그리고 섭취는 미지근한 물과 함께.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꿀은 해가 아닌 복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 꿀 한 스푼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